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딩 엄마의 시각에서 본 18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의 순간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 제가 좀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오늘은 뭐 어려운 가상화폐, 사내 변호사 이런 거 좀 빼고 좀 편하게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는 사실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드라마는 거의 못 봤었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지상파보다는 종편 드라마들이 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제 오랜만에 보면서 여기 이제 남자 주인공 최준우 역을 맡은 분이 이제 워너원의 옹성우라는 가수인데 이걸 보면서 역시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정말 작은 머리와 그 비율과 봤을 때 역시 아이돌은 뭔가 신으로부터 점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서 보면은 남주하고 여주 사이에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서브 남주하고 여주가 같이 있을 때 보면은 거의 키 차이가 한 40cm 거의 가까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던 드라마 경력이 한 30년 넘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카메라 감독이 되게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런 첫사랑이나 이런 사랑 얘기를 봤을 때는 마치 이렇게 여주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여자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흥분하고 설레고 화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입은 잘 안 되고요. 이제 저도 이제 고딩 엄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심이 갔던 부분은 부모, 특히 이제 엄마와 아이 간의 애착 관계가 아이들의 생활이라던가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드라마의 배경을 좀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드라마에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제 서브 남자 주인공 이렇게 세 가정이 이제 가장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은 이제 편모스라 해서 이제 고딩이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요. 이 이제 편모이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대 때 첫사랑에 그냥 아기가 덜컥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제 남편은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그래도 혼자 이제 꾸역꾸역 이제 아들을 잘 키운 그런 엄마인데요. 완전히 공감 100%의 소녀 감성을 가지신 엄마예요. 그래서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든지 아들에 대한 100% 지지를 하고 있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빠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힘들어도 자기를 끝까지 지켜줬다는 거에 대한 그런 엄마에 대한 고마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둘 간의 애착 관계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이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이제 아들과 엄마 사이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제일 어렵고 편모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하는 거라던가 행동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은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은 전혀 끼치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 주인공 집안입니다. 여기는 이제 엄마가 좀 대단하신 분인데요. 서울대 졸업하셔가지고 이제 IT 기업에 임원으로 있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사회적 성공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여자로서 차별받는 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다 느끼면서 결국은 악바리처럼 이겨내서 사회적으로 성공은 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또 가정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이제 외부의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가정적으로는 좀 불행한 이런 상태이시고요. 사실 이제 여기 딸이 되게, 여자 주인공이 이제 착한 딸이 나오는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 관계가 안 좋은 걸 알아요. 사실 이 엄마가 이제 본인처럼 딸도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1등급들이 들어있는 이제 과외에 딸을 껴넣기 위해서 다른 엄마들한테 막 굽신굽신 하면서 그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 딸을 닥달을 하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가정이 좀 깨질까봐, 그리고
이제 본인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못하고 이제 이런 어정쩡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마에 대한 조금 애틋함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든 엄마한테 이제 맞춰주려고, 사실 엄마의 이런 성적에 대한 과잉 집착이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상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서브 남주의 이제 마휘영 어린이 집안을 보면은 또 아버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이제 대기업 사원에서 사장이 되신 거의 뭐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빠인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폭력적인 이제 아빠로 나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빠한테서 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자식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결국 이 집안에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을 전교 1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실 편법과 불법을 이제 자행을 하죠.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단단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마휘영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이제 노력파이고, 아빠의 폭력이라던가 강요로부터 그나마 본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여린 아들인데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배운 것들이 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돈을 어떻게 권력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는 행동은 보면은 거의 사회생활에서 한 뭐 15년은 이제 쩔은 것 같은 그런, 본인이 갖는 권한을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약자를 누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서브 남주가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약한 외곽 내류의 전형적인 캐릭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잘못되면은 거의 뭐 집안에서 내쫓기게 생겼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고, 또 반면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빠의 폭력이라던가 권위에 굉장히 눌려 있어서 그나마라도 본인 입장을 이해해주는 엄마한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어느 한 고리만 무너져도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이죠. 이런 세 주인공들의 가정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드라마에서는 이제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뭐 사실 뭐 아빠들이 아이들 교육이나 양육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현실이기는 한데, 드라마에서라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좀 그려졌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 게, 아이들의 이제 독립성이라던가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는 아이들을 놓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입장에 서고 싶다가도, 또 지금의 입시 제도를 보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아이들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관여를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고딩 부모로서의 어려운 점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느껴지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다른 고딩 엄마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너무 강하게 녹아있는 이제 서열 문화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서열 문화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상당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제 뭐 사회에 나오면은 사실 이제 직위가 이제 서열이 되죠. 뭐
이제 내가 대리인데 팀장님이 무서운 거고, 팀장님은 임원이 무섭고, 또 임원은 사장님이 무섭고, 뭐 이런 서열이 되는데, 이제 고딩들의 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그 서열을 이제 바로 결정을 하죠. 전교 1등이 제일 밑서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요새 입시 제도에서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모가 갖춰야 되는 이제 재력과 정보력이 결국은 이런 성적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만 나오면 바로 이제 체감을 해야 되는, 물론 서열 문화 이제 하이라키인데, 이거를 18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심하게 체험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육 현실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열 문화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드라마에 보면은 남자는 둘만 모이면 서열부터 정한다고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아까 말했던 서브 남주 마이영 군이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마이영 군의 집사 같은 친구가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쫄쫄쫄쫄 이제 밑에 똘마니들이 순서대로 쭉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뭐 드라마라서 과장돼 모습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회사에 있다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 사이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안타깝고. 아이들만큼은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드라마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현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 투영되는 것 같아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드라마에 나온 여학생들 보면은 남자들 같은 그런 서열 문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기끼리끼리 좋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보면은 남자 팀장님들이 여자 팀원들 다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세, 나 여기서 이런 힘이 있어 라는 것만 보이면은 바로 이제 그 밑으로 딱 들어오는데, 여자 팀원들 같은 경우는 나 이 회사에서 잘 나가, 이거 아무리 보여봐야 따르지를 않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센 상사한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에 드는 상사한테 복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은 사회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보이고 여기 드라마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눈에 좀 띄었던 거는 이제 자수성가한 부모들의 양육 태도였어요. 이제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자 주인공 엄마, 그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IT 회사 임원하신 엄마, 그리고 이제 서브 남주의 아빠, 이제 사원으로 대기업 사장까지 되신 두 분이 사실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경쟁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라는 이제 성적 지상주의, 성과 지상주의가 너무 강하게 보여서, 정말 다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자수성가한 이제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 정말 많이 했고, 뭔가 치열하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왔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키우면서는 쟤는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지내보면은 너무 많은 사례들이 보이고요. 뭐 공부 잘 못했지만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사업 잘해가지고 굉장히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장님으로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 봤을 때 꼭 좋은 대학교 가서 꼭 1등해서 대기업 가서 승진 빨리 해서 그게 행복한 건가? 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 드라마에서는 자수성가한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좀 몰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제 사랑 이야기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도 좋지만, 드라마가 깔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투영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딩 엄마가 드라마 보면서 드는 생각들,
두서없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